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 관리 부분이죠. 계약 관리 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3절 계약관리라고 해서 이제 보험 가입 지역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이러한 각 품목들이 어느 지역에서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자료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래 먼저 보시자면은 전국적으로 보험에 다 가입 가능한 품목들이 뭐가 있는지 나와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오미자,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이렇게 해서 각 품목들이 어느 지역에서만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특이점 없이 한 번만 이렇게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이 부분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납원 보험 가입 기준 여기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네, 먼저 보시면은 과수 품목의 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 나와 있는데요. 자, 과수 품목에 해당하는 각 품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과수사중 이렇게 해서 사과, 배, 담감, 떫은감 얘네들이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적과라는 작업을 하는 게 특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종합위험,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을 보장한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 과수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과수사중에서 사과, 배, 담감, 떫은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유자, 오미자, 무화과, 오디, 복분자, 대추밤, 호두, 매실, 참다래 여기까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수 품목의 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부분 살펴보자면은, 자, 먼저 계약 인수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계약 인수는 과수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 아셔야 돼요.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200만 원입니다. 네,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시면은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추가 단서 조건 나와 있죠. 단 해가지고 하나의 리나동이 포인트예요. 하나의 리나동에 있는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몇 개예요?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자, 여기 잘 봐두셔야 돼요.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리나, 하나의 동에 있는 각각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을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해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과수원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손해평가 어떻게 하냐? 자, 두 개의 과수원을 하나로 합하여 인수한 경우는 한 개의 과수원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을 우리는 하나로 봐서 계약을 가능하다 했는데, 당연히 이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해서 가입한 이 과수원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한 개의 과수원으로 본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납원에서 이제 과수원 구성 방법 나와 있어요. 자, 내용 보시자면은, 자, 여기에서의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지랑은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과수원이 여러 개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자 한 명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돼요.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되셨죠? 네, 다음 이제 사과의 경우에는 나오죠. 사과 품목의 경우에는 알프스 오톰의 루비에스 등 미니 사과 품종을 심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수원으로 가입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추의 경우에는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에서 재래종이랑 사과대추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과수원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추는 이제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에서 재래종이랑 사과대추 가입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얘 따로 이렇게 각각의 과수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이제 참대포 나오죠. 포도, 대추, 참다래 얘네들 특징이 뭐였어요? 참대포는 비가림 시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품목의 비가림 시설은 자, 어떻게 가입해요? 단지 단위로 가입해요. 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얘네들의 최소 가입 면적 암기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비가름 시설의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6번 보시면은 과수원 전체를 벌목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유목, 그러니까 새로운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규 과수원으로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새로운 유목이기 때문에 신규 과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7번 보시면은 농협의 경우에는 이 농협 관할 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해서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 여러 개 과수원 경작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논작물 품목에는 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나오는데요. 우리 논작물은 지금 4가지 품목 배웠어요. 자, 뭐뭐 있었냐 하면은 벼, 조사료용벼, 밀, 모리. 우리는 이 4가지를 논작물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논작물 품목의 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냐? 세부 내용 살펴보시자면은 자, 조사료용 벼 빼고 벼랑 밀이랑 보리의 경우 이 3가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조사료용 벼 포함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체크. 조사료용 벼 제외하고 벼랑 밀이랑 보리의 경우에는 이제 농지 단위로 가입합니다.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 암기하셔야 돼요.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자, 이거 무조건 암기. 그리고 단 조건 나와 있죠.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이번에는 인접 농지예요. 아까 우리 과수 품목에서는 뭐였어요? 과수 품목에서는 인접 농지가 아니고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과수 품목에서는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여기에 하나의 리동이었어요. 하나의 리동에 있는 2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과수 품목에서는 하나의 리동이었는데 논작물에서는 이렇게 인접이라고 나와 있다. 하나의 리동 아니고 인접입니다. 되셨죠? 다시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단 가입 금액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이랑 합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면은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벼의 경우에는 자, 몇 개까지만 통합할 수 있냐? 벼의 경우에는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농지 분리 안 되고요. 그리고 밀이랑 보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 또는 리 안에 위치한 가입 조건 미만의 2 농지는 하나로 취급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이 과수 품목이랑 동일하게 이러한 경우에는 이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본다. 지금 이 내용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가번에서 본 내용은 조사료용 벼가 없었죠. 벼, 밀, 보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나번 보시면은 이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농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요. 그리고 얘는 벼밀보리랑 다르게 최저 가입 면적으로 해요.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 벼밀 보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50만 원 금액이었는데 이 조사료용벼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최저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다. 자, 무조건 암기하세요. 자, 조사료용벼는 1000제곱미터 그리고 벼밀 보리는 50만 원입니다. 네, 추가 설명 보겠습니다. 다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인접 농지, 마찬가지로 인접이에요.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나로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합하는 경우에 2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여기 위에 2번 이 벼의 경우 이 내용과 동일하죠? 여러분이 묶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원 보시면 이제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같이 살펴보시자면은 자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농지 전체를 하나로 이제 보험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은 다만 뭘 달리해요? 읍이랑 면이랑 동을 달리해서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1번에 예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읍면동을 달리해서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랑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농지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번 보시면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농지는 어떻게 구성하냐? 그 농지의 구성 방법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리나 동 단위로 지금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동일한 동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농지를 묶어 하나의 뭘 부여해요?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 동에 있는 경우는 각 동마다 각각의 경지를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 계약은 여러 개의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밭작물 품목의 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밭작물 같이 공부했죠. 밭작물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냐 보시면은 옆에 이 메밀부터 해서 이제 고구마, 양배추, 고추까지 우리는 이만큼을 밭작물이라고 해서 지금 다 각각의 품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품목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뭐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큰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밭작물 품목들의 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냐 같이 보시자면은 먼저 가번은 메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번은 메밀인데요. 메밀에 같은 경우에는 자 농지 단위로 계약 인수합니다. 그리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리나 동에 있는 각각 5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해서 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번 보시면 이제 콩, 팥, 옥수수 그 다음에 나눌게요. 대파, 쪽파, 실파, 당근, 단호박, 시금치,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월동무, 월동배추, 그 다음에 가을배추까지. 자,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마찬가지로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해요. 그런데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메밀과 다른데요. 자, 얘네들의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답원 보시면은 이제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얘네 나와 있는데 이 품목들은 어떻게 되냐? 자, 동일하게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최저 보험 가입 금액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얘네들은 2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에 있는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해서 계약 가능합니다. 자, 가나다 보시면 차이 아시겠죠? 메밀은 금액이 50만 원. 그리고 콩, 팥, 옥수수, 그 다음에 대파, 쪽파, 실파, 당근, 단호박, 시금치,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월동무, 월동배추, 가을배추 얘네들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200만 원. 자, 금액이 다르구나. 자, 딱 눈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구분지어서 금액별로 밭작물은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추랑 사료용 옥수수 이렇게 두 가지 볼게요. 자, 고추는 지금 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 자, 고추는 다의 조건에 더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다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번 플러스 자, 고추 중요하죠. 고추는 10아르당 제식 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이하인 농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자, 우리 10아르가 얼만지 환산하는 거 제가 저번에 밭작물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죠.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최저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0아르당 제식 주스가 1500주 이상 그리고 4000주 이하인 농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보험 보시면 이번에는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나와 있죠. 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농지 단위로 가입해요. 그리고 이것도 금액으로 안 하고 지금 가입 면적으로 하는데요. 개별 농지당 최저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보시면 추가 조건 2가지 나와 있죠. 단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인접 농지와 합해서 1000제곱 이상이 되면은 하나로 가입할 수 있고, 자, 통합하는 건 2개까지만 가능하고 가입 후 분리 안 된다. 자, 이렇게 추가로 보시면 되고, 사료용 옥수수는 이렇게 되는구나. 사료용 옥수수는 최저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밥원 보시면은 농지 구성 방법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농지라고 하는 거는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지랑은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이죠. 품종 아니고 품목이에요. 품목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가입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농협은 나와 있죠.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차는 어떻게 지금 보험 가입 기준이 되고 있냐 그 내용 보시자면은, 자,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면적이죠. 보험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다만 하나의 동에 있는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 내용 나와 있고, 자, 납원이 중요하죠. 보험 가입 대상 나와 있어요. 납원 보시면은 차의 보험 가입 대상은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익년에 수확하는 해차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이 납원 잘 봐주셔야 돼요. 7년생 이상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이상의 차나무에서 익년에 수확하는 해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농지 구성 방법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2번은 인삼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인삼의 보험 가입 기준 보시자면은, 자, 계약 인수 마찬가지로 농지 단위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개별 농지당 얘는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죠.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자, 인삼은 최저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에 있는 200만 원 미만의 2개의 과수원은 하나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 구성 방법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네.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예시설 나와 있어요. 이 원예시설은 어떻게 보험 가입 기준이 되고 있냐 보시자면은, 자, 원예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하우스 한 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요. 자, 연예시설은 시설 한 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고, 단지 안에 인수 제한 목적물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단지 내에 해당하는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자, 포인트는 전체를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하우스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단지 내에 해당되는 시설 작물은 전체를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연동하우스 그리고 유리온실 한동이 뭐냐? 자, 연동하우스랑 유리온실 한동의 개념을 보시자면은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우리는 연동하우스 그리고 유리온실 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괄호치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4가지 딱 나오기 좋죠.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이 정도는 조금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한 단지 내에 단독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냐? 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단지로 판단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한마디로 단독, 연동, 우리온실 얘네들이 섞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각각 이제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최소 가입 면적 나와 있어요. 최소 가입 면적 암기하셔야 돼요. 아래표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단독하우스는 300제곱미터, 연동하우스는 300제곱미터, 그리고 유리온실, 경질판 온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면적이 가입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경지의 단지 면적과 합해서 가입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 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을 해야지 부대시설이랑 시설 작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또 단 나와 있죠? 단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이랑 시설 작물만도 가입 가능하다. 자, 이거 추가적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버섯 나와 있어요. 마지막 버섯이죠. 버섯은 시설 한 단지 단위로 가입해야 돼요. 버섯은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마찬가지로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 해당되는 버섯은 전체를 가입해야 돼요. 일부 하우스만 가입할 수 없고요. 자, 다음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일동이 뭐냐? 자,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우리는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일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단지 내에 단동, 연동, 경량, 철거, 공조 얘네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단지로 판단한다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소 가입 면적 나와 있는데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고 경량, 철골조, 버섯재배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이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단지 면적이 가입 기준 미만인 경우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인접한 경지의 단지 면적과 합해서 가입 기준 이상이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나와 있고 버섯 재배사를 가입해야지 부대시설이랑 작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쭉 배운 각각의 품목별로 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이 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